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정적분의 활용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이 수투의 마지막 단원이라고 볼 수 있죠. 정적분의 활용. 사실 구조를 보면은 똑같았어요. 미분도 미분 정의하고 도함수의 활용 이렇게 나왔고 적분도 부정적분 정적분의 정의 그다음 당연히 정적분의 활용이지. 예. 그런데 그러면 미분 쪽의 활용 단원이 얼마나 컸었나를 우리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얘도 어마무지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컸던 건 맞아요. 컸던 거 많고 할 것도 되게 많은 건 맞았는데 요즘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과과점을 간소화한다는 게 뭔가 있던 단원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단원의 초반부나 중반부에서 없애면 뭔가 모순이 생기죠. 뒤쪽에 할 수 있는 말이 다 없어지잖아. 미분을 줄인다고 미분 정의를 줄이면 어떻게 되겠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천에다가 이게 천에는 주요 대상이 되는 애가 얘가 돼서 지금은 거의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소와 활용이지. 예. 마리소와 활용이지 그냥 대다수가 90% 이상이 넓이 이야기다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정적분의 활용은 수투에서 정적분의 활용은 넓이이다 라는 거고요. 원래는 이제 부피가 있었는데 이거 미적분으로 갔고요. 미적분으로 갔고 그리고 이제 넓이라는 한 개만 가지고 활용이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니까 하나 더 그냥 붙인 게 이제 위치와 운동 거리인데요. 이 관련 내용은 이미 미분할 때 다 배웠어요. 미분의 맨 마지막 단원이 이름이 뭐였어? 속도와 가속도였죠? 그때 배운 내용이 위치를 미분하면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걸로 다 배운 거라고요. 미분이 역과정이 적분이니까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된다. 이런 내용이라서 그냥 역관계만 계속 배우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하나 뭐 추가를 하자면 이제 위치라는 개념이 있고 운동거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같은 듯 다르다. 같은 듯 다르다. 원점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돌아왔어. 잠깐 요만큼 돌아왔어. 그렇게 되면 위치는 여기 원점으로부터 얘가 떨어진 거리 요걸 위치라고 하는 거고 운동거리라는 건 이만큼 간 거리와 돌아온 거리를 다 더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적분하고 넓이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위치는 정적분이고 운동거리는 넓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앞에 이제 넓이 얘기할 때를 들어보고 요 얘기를 서로 매칭을 시켜보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겁니다. 자, 넓이 얘기로 개념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애초에 정적분의 출발 아이디어 자체가 넓이라고 그랬잖아요. 넓이에서 출발한 건데 그냥 x축 위로 다 올라와 있는 함수라면 내가 a부터 b까지 구간에 둘러싸인 넓이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아요. 이 넓이 s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fx, dx를 하면 된다.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된 애가 요렇게 되어도 넓이 얘기를 하고 싶고 넓이 얘기를 하고 싶고 설사 이렇게 지나간 애가 a부터 b까지 넓이가 얼마냐고 하면 요 넓이하고 요 넓이를 각각 구해서 더해주고도 싶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공식으로
얘도 표현하고 얘도 표현하고 얘도 표현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넓이의 공식은 정적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정적분이 되면 이 값은 음수, 이 넓이에 해당하는 음수가 나올 거고, 이 값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요 넓이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음수값과 요 넓이에 해당하는 양수값의 상쇄분이 나오게 되니까 그냥 다 저는 넓이만 구하고 싶은데요 하면 그때는 이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주시면 됩니다. 절대값을. 근데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함수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얘들아, 사실은 저 절대값을 벗겨야만 적분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fx로 만든 다음 a에서 b까지를 적분하여 이것과 똑같은 넓이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 이거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돼요? x축 아래로 내려온 부분만 다시 걷어 올리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따로 적분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따로 적분하라는 소리예요. 말이 좋아 절대값이 어차피 우린 함수를 다 떼서 적분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로 표현했을 뿐. 그 얘기예요. 여기서 무엇보다 여러분한테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왜 자꾸 기준이 x축이 되냐인데, 그래서 x축의 이 기준이 되는 것에 넓이 구할 때 매우 큰 혼란을 겪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요거예요. 두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자, x축은 실상은 일종의 그 구간을 알아내는 들러리 같은 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들러리다. 투명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x축은 투명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넓이라는 건 두 개의 함수를 가지고, 위에 있는 녀석에서 아래에 있는 녀석을 뺀 넓이, 여기를 구하는 거다. 에요. 기본적인 생각이. 그러면 이 넓이는, S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는 거죠. 왜냐면 적분의 아이디어가 별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를 진짜 촘촘히 아주 채처럼 썰어가지고, 머리카락 사이즈로 썰어가지고, 요렇게 생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 촘촘히 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직사각형들을, 머리카락 같은 직사각형들을 갖다가 가로 곱하기 세로로 만들어서 다시 더하겠다. 그게 적분의 개념이에요. 정적분의 개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썰 때 그 도마의 역할을 하는 애가 x축인 거죠. 그리고 이 두 함수를 뺀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내가 여기 x를 하나 잡았어? x를 하나 잡았으면 요만한 세로 길이가 필요한 거잖아. 세로. 그 세로 길이가 fx 값에서 gx 값을 뺀 요만큼의 길이가 세로 길이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dx를 나노 사이즈의 가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려도 돼요. 그러면 세로 곱하기 가로 한 개 얇은 사이즈의 넓이, 그걸 촘촘히 더한다. 이런 뜻. 인테그랄 시그마의 의미거든요, 이게. 이미지를 그렇게 가져가면 대부분 맞게 된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하겠어요? 여기까지. 또 이게 두 개의 그래프가 뭐 교차되고 그러면 어떻게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돼서 어떨 때는 F가 더 낮고 어떨 때는 G가 더 높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뭐 하면, 그때도 요걸 살짝 절대값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절대값 처리했지만 실제 계산을 할 때는 또 여기를 쪼개게 돼 있어, 이렇게.
나눠서 위에서 아래, 위에서 아래를 빼는 방식으로 넓이를 구한다. 이게 기본이다 라고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X축은 투명 인간이기 때문에 X축을 기준으로 함수가 위아래로 있건 말건 X축을 기준으로 함수가 둘 다 아래에 있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A부터 B까지 적분하는 건 어차피 내가 이 X축과는 무관하게 이렇게 세로를 딱 그으면 요 fx 값에서 요 gx 값을 빼는 거니까 뺐다 하면 길이 나올 거 아니냐 이거. 그렇겠죠. x축의 아래에 있으면 무슨 상관이 어쨌든 위에서 아래를 빼는데 위에서 아래를 빼면 길이가 나오게 되는 거다.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그런데 왜 함수가 하나짜리로 이렇게 등장을 하면 자꾸 x축이 기준이라고 하느냐?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빼기 0 했다. 빼기 0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표현은 다르게 쓰면 절대값 fx 빼기 0이 되어 있는 상태다 라는 겁니다. 두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아무것도 없으면 y equal fx와 y equal 제로가 빠진 거죠. 그 y equal 제로라는 그래프가 바로 x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요 마이너스 fx도 이해가 되죠. 실제로는 0에서 fx를 뺀 겁니다. 0이 위에 있는 애니까요. 0이 위에 있고 fx가 밑에 있으니까 위에서 아래를 빼면 마이너스 fx를 적분하는 게 되는 거죠. 자, 제 얘기 일단 이해되세요?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이 넓이 이미지 얘기했는데 다시 일로 돌아와서 뭔가 활용이라는데 이거 말고 하나는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이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다고 그랬냐면 요만큼이 높이 세로라고 그럴까? 세로 요 놈이 가로 그래서 요 한 가닥 X에서의 정말 머리카락처럼 얇은 한 가닥의 직사각형의 세로가 요 녀석 가로가 dx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한 다음에 촘촘히 더하면 넓이가 돼요 라는 이미지로 떠올리려고 했죠. 그걸 그대로 살려서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수도 있어요. 함수가 이제 역함수의 말이 안 되지. 단어가 발음이 안 되는 날이 있어요. 함수가 역함수의 모양으로 생겼을 때 x equal gy라는 형식으로 함수를 표현할 수 있고 그 애를 y축과 둘러싸인 알파에서 베타까지의 이 면적을 구하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이게 뭐 대단히 어렵고 거창한 공식을 떠올리지 마시고요. 방금 전에 했던 얘기를 고스란히 반복해 주세요. 이번에는 y가 도마가 되는 거예요. y가 도마가 돼서 가로로 채를 써는 거지. 잘하게. 그렇게 되면 요런 직사각형이 하나 등장을 할 수 있을 테고 직사각형 들이죠, 들이 등장할 수 있을 테고 아주 얇게 썬 세로의 길이를 dy 그리고 가로의 길이를 x 절대값 x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값 x dy 이렇게 둘이 곱한 게 가로 곱하기 세로 한 것을 알파부터 베타까지 촘촘히 더하면 넓이가 된다라고 이미지화 하시고요. 하시고 y에 대한 적분이니까 그 x의 자리에 y의 함수로 정리된 gy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gy dy다. 그러면 여기에 y가 오는 그 어색함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된다.
근데 뭐 y 함수를 y에 대해 적분하는 거니까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알겠죠? 이 정도. 이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는 다 그냥 정적분의 계산에 의존하는 거야. 여기 넓이 구해주세요. 저기 넓이 구해주세요. 여기 넓이 구해주세요. 이제 그 다음에 구체적인 넓이를 구해달라는 시도들이 계속 있는데 정작 수투에서의 대상 함수는 누구뿐이다? 수투에서의 대상 함수는 다항함수뿐이다. 예, 그러니까 다항함수라 해봐야 1차, 2차, 3차, 4차 벗어나는 일 없고 주인공은 3차, 뭐 조연으로 4차, 1, 2차 가끔 이렇게 등장을 한단 말이야. 예, 그러다 보니 맨날 구해달라고 나한테 요구하는 내용이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우리 문제 풀 때 한 것처럼 미리 공식을 좀 마련해 놓고 적분량을 줄여보자 라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끝을 내겠어요. 여러분은 다음 시간 내일 오기 전까지 여기는 넓이 공식을 반드시 외워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넓이 공식을 쭉 적어줄 거예요. 차수별로 가죠. 2차 함수. 2차 함수. y는 ax 제곱 더하기 점점점. 제가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왜냐면 1차와 생수는 저희 녀석은 넓이에 영향을 안 줘요. 그러니까 물론 넓이 당연히 영향을 주는데 내가 이 최고차항의 개수 a인 2차 함수에 두 근을 알고 있다고 하면 뒤에 1차나 상수는 이미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넓이 공식이 6분의 절대값 a 큰 근 빼기 작은 근, 즉 두 근 사이의 간격의 세제곱이다. 이걸 외워주세요. 가장 유용하게 많이 쓸 겁니다. 그리고 3차 3차는 2차는 저 양상밖에 없지. 예, 저 양상. X축과 아래로 볼록의 함수가 이렇게 잘라서 만들어지는 저 동강밖에 없는데 3차는 X축과 맺고 있는 관계가 되게 다양하지 않냐? 예, 다양한데 우리는 이제 아주 일반적인 뭐 이쪽이 이렇게 높고 이쪽이 낮은 이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공식이라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 자체가 복잡해서 예, 공식화시켜서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지 말고 예,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만 공식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3차 함수가 X축과 맺고 있는 특별한 상황이라면 뭐부터 하지? 요거 요렇게 해서 실근과 중근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실근과 중근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요구할 때 그때의 공식, 그럼 얘는 y equal ax 세제곱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가겠죠. 이번에도 역시나 최고차항의 개수만 씁니다. 절대값 a 하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쓰는 게 패턴이 똑같아. 그래서 한꺼번에 외우는 게 더 잘 외워진다는 거예요. 달라지는 건 뭐가 달라지냐? 요 앞 분수 부분의 상수가 12로 달라집니다. 12. 그리고 4제곱 이렇게요.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자, 3차 함수가 X축과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수상황. 특수상황은 뭐냐면 변곡점이 X축 위에 놓여서 예,
여기 근 사이의 간격만 같은 것이 아니라 넓이마저도 똑같아지는 경우, 그중 한쪽 넓이, 근 하나를 알파, 변곡점의 임 근을 베타라고 했을 때 한쪽 넓이에 한쪽 넓이, 이 한쪽 넓이에 해당하는 공식이 4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승이 됩니다. 사차함수는 잘 안 써요. 사차함수는 잘 안 쓰는데 괜히 이제 구색을 갖추려니까 2차도 공식이 있고 3차도 공식이 있는데 4차는 공식 없냐? 그럴 리가 없지. 해보면 다 나와. 이게 어차피 신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인간이 분석하는 거라 해보면 와, 이게 이렇게 신비하게 딱딱 떨어지나? 라고 싶을 정도로 희한한 공식들이 나와요. 그래서 4차의 X축과 맺고 있는 특수한 관계라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삼중근과 실근. 여러분은 아직 지금 미분도 익숙치 않아서 4차 함수의 요 모양에 대해서, 아이고 4차 함수가 이렇게 W 모양이 아닌 한쪽을 찌그러뜨린 요런 형태에 대해서 생소하시겠지만 실제 기출문제에는 W 모양보다 이게 훨씬 많이 나옵니다. 이게 문제거리가 많이 되거든. 삼중근과 실근을 갖는 케이스예요. 이때 이 알파와 베타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공식은 20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승이고요. W 모양 중에 이제 유명한 애는 극소 두 개가 X축에 스치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얘는 A, X-알파의 세제곱 X-베타 요렇게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애고, 얘 같은 경우는 A, X-알파의 제곱 X-베타의 제곱 요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애. 그때 요 중간 산봉우리 같이 생기네. 이 산봉우리 같이 생긴 애 넓이를 가끔 묻곤 하는데, 정말 가끔 묻곤 하는데, 그때의 넓이가 30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승이다. 여기서부터 한번 봐봐. 뭔가 패턴을 알고 있으면 공식 암기가 더 편하잖아요. 결국 나에게 이 넓이라는 요소에 영향을 끼치는 성분이 두 개 있다는 거야. 하나는 얼마나 깊이 파이느냐, 이게 얼마나 깊이 파이느냐. 바로 최고차의 계수예요. 이 최고차의 계수가 크면 클수록 X축 밑으로 많이 내려가거든. 그 깊이와 두근 사이에 간격이 영향을 끼친다.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공식의 패턴이야. 그럴 때 2차를 적분하면 3차. 3승이에요. 그리고 여기 3차 함수를 적분하면 4차. 4차. 이게 3차를 적분했으니까. 그리고 여기 오면 4차를 적분했으니까 5차. 적분하면 한 차 올라가잖아. 딱 그 원리이기도 해요, 이게. 그래서 저거 안 잊어버릴 수 있어. 2차를 적분하면 3차, 3차를 적분하면 4차, 4차를 적분하면 5차. 안 잊어버릴 수 있지? 그 다음에, 이건 뭐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주 약간의 연관성을 가진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6분의 가 2 곱하기 3이잖니? 2 곱하기 3. 2에서 2보다 하나 크네. 2 곱하기 3. 여기 12가 보면 3 곱하기 4예요. 그리고 얘 건너뛰고, 얘 보면 4 곱하기 5고, 얘 보면 5 곱하기 2. 일종의 그냥 우연에 의한 패턴으로 생각할 수 있죠.
2 곱하기 3, 3 곱하기 4, 4 곱하기 5, 5 곱하기 6 이렇게. 예, 됐다. 얘만 좀 특별한 애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외우기가 편해요. 그리고 내가 여길 비워놨죠. 여기는 2차가 넓이를 물어볼 때 워낙 많은 역할을 차지하다 보니 정적분 말고 2차 함수가 넓이 관련해서 갖는 재밌는 성질들이 있어요. 그걸 좀 외워두면 이러저러하게 유용하게 많이 쓰이는 애가 있는데 그걸 좀 보태려고.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2차 함수가 있으면 뭐든지 상관없어요. 이게 2차 함수의 종류가 뭐냐에 아무런 상관이 없고 가장 일반적인 그냥 2차 함수면 돼요. 2차 함수의 꼭지점을 자신의 한 모서리로 하는 직사각형을 함수 위에서 잡으면 요만하게 잡든 상관없어요. 꼭지점을 한 번의 모서리로, 꼭지점과 곡선 위의 한 점이 모서리가 되는 직사각형을 잡으면 이 2차 함수에 의해 그 직사각형의 넓이가 항상 2대 1로 분할됩니다. 직사각형 크기와 무관, 2차 함수의 종류에 무관. 언제나 성립해요. 1대 2로 쪼개게 됩니다. 요거 사용하면 적분 없이 구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게 많고, 또 하나 2차 함수가 가지는 재밌는 성질 중에 하나가, 얘가 이제 x축을 이렇게 지나갔다고 쳐봐. 지나갔다고 치면 요 축을 기점으로 근의 양쪽 근을 이렇게 길이를 두 동강 낼 수 있을 거예요. 축을 기준으로 양쪽의 길이가 같죠. 그러면 그 반으로 쪼갠 길이를 한 칸만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보낼 수 있죠. 그 길이를 왼쪽으로 보내서 그 점과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면요. 면적을 구하면 항상 이 두 근으로 둘러싸인 면적과 같은 면적이 나옵니다. 가로의 길이별로 하면 1대 2대 1로 쪼갠 세 넓이가 똑같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1대 2대 1로 쪼갠 세 넓이가 똑같다. 그리고 이제 별건 아닌데 요거는 자주 나오진 않아요. 자주 나오진 않는데 한 번 나오면 내가 정해로 구하기에는 너무 귀찮아서 외워두면 한 번이라도 유용할 수 있다 라는 측면인데, 그게 뭐냐, 2차 함수의 외부의 한 점에서 외부의 한 점 a 알파 콤마 베타에서 이 2차 함수의 두 개의 접선을 이렇게 그을 수 있을 거예요. 두 개의 접선. 이렇게. 이때 이 두 개의 접점을 이렇게 있는 선을 기하학에서는 극선이라고 부르는데요. 곡선 밖에서 그은 두 개의 접선의 접점을 이어 만든 직선을 극선이라고 부르는데, 재밌는 게 이 2차 함수와 이 극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S라 하면, 이건 내가 저런 공식으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S라 하면 여기 있지. 이 두 개의 접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짜투리 부분. 이 짜투리 부분이 정확하게 2분의 1 S 값이 됩니다. 저 넓이의 절반이 돼요. 예외 없이. 이것도 예외 없이. 예외 없이 항상 성립하니까 쓸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예외 없고 이것도 예외 없어요. 그래서 유용하다는 겁니다. 2차 함수에 대해서는 저 넓이 공식 말고 이 정도를 더 알고 있으면 진짜로 거의 적분할 일이 없어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정도 했으니까 내일은 문제만 들고 차분하게 합시다. 마치겠습니다.